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급락하고 있는데요.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미국 연준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미국 30년물 금리인데요. 이거 잠시만요. 82년도쯤에 한 15%까지 금리가 올랐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13%, 12%, 9%, 8%, 7%, 6%, 5%, 4%, 3%, 2%,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와서 현재는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금리가 낮아지고 있죠. 과거에는 10%, 15%, 20%까지도 금리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 때는 은행에 예금만 해도 1년에 이자를 10% 넘게 주고 그랬던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금리 수준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그걸 빌려서 사업을 하면 그것보다 이제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금리가 유지가 됐겠죠. 유럽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제로 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는 거죠. 은행에서 이제 제발 가져가라, 돈을 좀 써라, 은행에 맡기지 말고 제발 좀 써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계속 돈을 그냥 은행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그걸로 사업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돈을 은행에만 넣어 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계속 금리는 낮아지는데도 돈은 잘 안 도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건 제 생각인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5명만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A, B, C, D, E 각각 100원씩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은행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5명이 있으면 서로서로 이제 경쟁을 하겠죠. 서로서로 이제 남의 돈을 좀 내가 가져오고 싶겠죠. 내가 최고 부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2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A는 100원밖에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겠죠. 은행에서 100원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10% 이자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10% 이자면은 1년에 10원이죠. 1년에 10원씩 이자로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나머지 B, C, D, E의 돈을 1년에 한 각각 5원씩 땡겨올 수 있으면은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A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A가 이제 사업을 잘해서 B, C, D, E의 돈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래서 A는 500원을 가지게 되었고 B, C, D, E는 이제 1원씩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A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도 얘들의 돈을 뺏어올 수 없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내가 1000원을 빌려줄게, 사업을 해봐 이렇게 해도 A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1000원을 0.5% 이자로 빌려줄게 해도 이 돈을 가지고 할 게 없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을 빌려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금리가 계속 낮아져도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지 않는 거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산다던가 아니면 채권을 산다던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금을 산다던가 이렇게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계속 몰리고 좀 위험한 투자나 이런 거는 전혀 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 제로 금리가 안 되고 마이너스 금리가 안 된 이유는 미국에는 그래도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빨아먹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스타벅스나 이런 것도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쫙쫙 빨아먹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셰일가스나 이런 것도 석유도 나서 석유도 이제 팔아먹고, 미국은 하여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사업을 할 게 있다 싶으니까 그래도 제로까지는 금리가 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빨아먹고 나면은 미국도 제로 금리를 향해서 갈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돈을 뭐 아무리 싸게 빌려준다고 해도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그 돈으로 계속 다시 뭐 채권을 산다던가 뭐 해봐야 부동산 산다던가 뭐 금을 산다던가 뭐 그런 쪽으로만 계속 돈이 가지, 이제 이 돈이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뭐 아무리 싸게 빌려줘도 안 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해결하려면은 이제 뭐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나눠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뭐 보유세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걸 늘려서 지금은 내가 부자지만 이제 내 자식 세대에는 좀 더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서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제 부가 분배가 되는데, 그게 뭐 잘 안 되겠죠.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뭐 자기 표 챙기기 바쁘고 좀 부자들이 정치를 많이 하고 또 재산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돈을 뭐 나눠주려고 하겠어요. 자기 돈 챙기기 바쁘지. 그리고 진짜 뭐 뜻이 있고 좀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을 뽑아도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세상을 개혁하기보다는 또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은 자본이 또 로비를 하겠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인, 가난한 정치인에게 돈을 막 주면은 그 돈의 힘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금방 부자 편으로 붙게 되고, 그래서 뭐 아무튼 간에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던가 무슨 혁명이 일어난다던가 하지 않은 이상에는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양극화는 심해질 거고, 그러면 채권금리는 이미 많이 낮아졌지만 뭐 아마 더 낮아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뭐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채권 투자도 뭐 마음 놓고 해도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오늘은 뭐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채권 투자도 계속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산 배분 계좌에서 이제 주식이랑 채권을 적절하게 배분을 할 건데, 채권이 앞으로 오르지 않을 것 같다면은 굳이 채권을 살 필요는 없겠죠. 채권도 그래도 우상향을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채권을 물론 자산 배분 계좌에 일정 부분 넣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